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화면 네, 공유된 거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미라클 모닝으로 180도 달라진 내 인생이라는 부제로 쉽고 즐겁게 하는 미라클 모닝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블로그명 미사를 쓰고 있고요. 이름은 유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이 시간이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좀 쉬셔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또 제 이야기를 듣고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진짜 어떤 변화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뿌듯함을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셀프 칭찬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잘하고 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강의 시작 전에 좀 부탁드릴 말씀 세 가지를 좀 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저작권은 이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데 개인적인 용도로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강의 그 후기를 올리신다거나 본인이 사용하신다거나 할 때는 마음껏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물론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가끔 강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상업적인 용도로 또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이제 프로 수강러예요. 배우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배우기만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우선 실천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보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많은 분들께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성공이라는 정의를 이제 어느 분 그 블로그에서 봤는데 성장 플러스 공유가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되게 그 말이 저한테 상당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제가 성공하는데 분명 그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것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닉네임은 이제 미모 천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 뒷글자 해서 미사라고 하시면 불러주시면 되고 편히 이제 이 미모가 좀 미라클 모닝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약간 이런 미모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의외 별로 그렇게 미모가 이렇게 또 뛰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아닙니다. 미모가 엄청난 미모십니다. 네. 물론 이렇게 또 동의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미모는 저의 미모가 아닌 그 미라클 모닝을 좀 줄여서 미모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보면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을 현재 6년차 실천을 하고 있고 미라클 모닝 연구소는 제 블로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미라클 모닝 연구소를 대표로 블로그 이웃은 현재 한 5,800명 정도 되고요. 그 미라클 모닝 국가대표는 제 오픈방, 오픈 채팅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픈방에 미모 국대 검색하시면 나와요. 현재 446명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미라클 모닝 강연, 컨설팅, 워크숍, 코칭 등 하고 이제 얼마 전에는 또 MBC에서 방송 그 제의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잠깐 방송도 또 출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온라인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또 이 미라클 모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미라클 모닝 시간에 저를 되게 제 힐링 시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도 힐링을 하고 또 이런 힐링법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해서 다양한 이런 명상 자격증, 그다음에 심리 상담 자격증, 감정 코칭 자격증 등을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따고 있고요. 그리고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미라클 모닝 관련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16년 차 직장인인데 제가 올해는 둘째 아이가 1학년 입학을 해서 육아 휴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전업맘으로서 또 미라클 모닝을 한번 실천을 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워킹맘으로서 미라클 모닝을 해왔다면 올해는 또 전업맘으로서 미라클 모닝을 실천을 해서 저한테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이 되고 또 어떤 전업맘으로서의 노하우를 또 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저한테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10살 아들, 8살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라클 모닝으로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미라클 모닝이 지금 알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뭔지 잘 모르지만 요즘에 또 미라클 모닝이 되게 핫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번 뭔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왜 도대체 미라클 모닝인가에 대한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천을 시도를 해보시는데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저도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왜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코칭을 하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실패 원인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알면 당연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그렇다면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미라클 모닝의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에 관한 모든 것,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1시간가량 저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데 1시간 후에 여러분들은 미라클 모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도대체 아침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 미라클 모닝 실패 원인, 미라클 모닝 성공 프로세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을 쉽고 즐겁고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1시간 동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건데, 나는 이미 이거를 다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강의 듣지 않으셔도 돼요. 소중한 시간이니까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라도 하나 얻을 게 있다 하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편히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볼일을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제 어린 시절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이제 빨간색 옷 입은 아이가 이제 전데, 이때가 한 25개월 정도 됐을 때 사진이고, 이 뒤로 한 4개월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 당시 동생은 돌도 안 됐고, 엄마는 그때 당시 26살의 나이에 이제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셨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좀 키우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모네 가족들과 함께 저희가 생활을 했고, 엄마는 밖에서 이제 돈을 버시고 저희는 이제 이모가 이제 키워주시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모가 당연히 저희들을 잘 키워주시지만 이게 엄마가 키우는 것과 또 이게 이모가 키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서적인 그런 좀 결핍감을 많이 느끼면서 자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좀 가정을, 아빠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제가 8살 때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어요. 이 가운데 이제 사진이 저희 새아버지신데, 아빠도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결혼도 안 한 총각이셨고, 총각으로 두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자,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해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함께 이루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새아버지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 총각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두 아이 아빠가 이제 갑자기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테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드시면 이제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불안과 어떤 두려움,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좀 보냈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런 가정폭력들을 좀 참다 견디지 못해서 어머니마저도 이제 술을 드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모두 다 알코올 중독이 되셨고, 저는 이제 마지로서 이제 동생 2명, 이제 저희가 딸만 셋인데 어떤 그런 마지로서의 책임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항상 저한테 네가 맞으니까 네가 잘해야지 동생들도 잘 된다. 엄마 많이 힘드니까 엄마 말 잘 들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항상 저한테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너무 그런 책임감, 되게 착한 아이로 그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상처들이 계속 곪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한테조차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이해받을 수 있을까? 이게 왜냐면 제가 친구들도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정말 힘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쉽게 꺼내지를 못했고, 그렇게 제 안에서 좀 마음의 상처가 많이 점점 곪아졌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내 인생을 좀 변화시키고,
또 내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좀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고등학교도 다 그때 당시 이제 상고 그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서 빨리 직장 생활을 해라. 경제적으로 이제 제가 보탬이 돼야 되니까 했지만 늘 내내 했지만 그것만큼은 제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겠다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고 대학을 가서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가 항상 부모님 다투시는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두 분이 다투면 항상 결론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만 벌면 우리도 이제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월급 받은 거를 집에 다 보내드리는데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변화되는 게. 오히려 돈을 드리니까 돈이 많으니까 술 더 많이 드시고 저는 그게 오히려 제한테 더 좌절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좀 돌보자 해서 30부터 이제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제 마음에 좀 치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제가 7살에 유치원에서 처음 만난 남자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 막 "내 7살 유치원 첫사랑이다." 이러면 "무슨 와, 7살이 사랑을 아냐."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 저는 정말 물론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희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친구 이상의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좀 느껴졌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1살에 남편을 찾았어요. 이렇게 막 온라인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좀 연령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그런 네네. 사이트를 아실 텐데 지금이야 SNS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연락 끊길 일이 없지만 그때는 정말 되게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서 만나서 친구로 지내다가 9년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작가님이 프로포즈 결혼해서 하셨죠? 네? 작가님 프로포즈 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프로포즈는 저 받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그러셨어요? 연애를 오래 하니까 결혼할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난 프로포즈 하지 않으면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거의 강제적으로 받아냈죠.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되게 좀 감사하게도 되게 평안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이제 무난하게 두 아이 낳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조금 행복이라는 거를 좀 느껴볼 수 있나 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자주 가던 단골 키즈 카페가 있었는데 둘째 아이 낳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 키즈 카페에서 폐업을 한다는 이제 문자를 어린 받았어요. 시절도 정말 힘들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선택은 아니었잖아요. 부모님 알코올 중독이시고 가난하고 이런 거는 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그걸 막 버티면서 지내왔다면 이건 오롯이 제가 선택을 했던 거였던 거예요. 저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너무 그 미안한 마음, 자책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울감이 거의 가장 바닥에 진짜 우울감이 가장 컸고 무기력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래도 좀 보내야지 내가 조금 편하니까 어떻게 막 10시, 11시 되면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한 끼 먹여야지 막 이러면서 막 아이들 챙겨 보내고 그런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우연히 알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책 표지에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뭐 해가지고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맨 밑에 기다려지는 아침을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하는데 내 아침이 뭐였지? 근데 정말 저한테 아침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맨날 아침에 항상 이불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내 아침이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그러면서 한번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거의 앉은 자리에서 바로 완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딱 알람을 맞췄어요. 6시 알람 맞췄는데 감사하게도 다음날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근데 내가 어떤 스스로 이렇게 눈이 떠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진짜 기적 같은 느낌이었고 그렇게 해서 아침을 보내고 났더니 아이들을 진짜 아침 식사를 정말 오랜만에 챙겨서 먹여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뭔가 여유로운 하루를 딱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계속 쭉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고 한 일주일 정도 했더니 사람이 갑자기 변화하니까 당연히 몸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못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 들었던 거는 역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쨌든 아침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봤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됐죠. 약간의 좀 평범한 삶, 원래 되게 무기력한 삶이었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 후로 이제 다시 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이때 그 일주일의 시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좋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저는 사실 그걸 초반에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좀 더 진짜 쉽고 즐겁게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보니 이제 이게 저한테도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을 정말 그전에는 뭔가 정말 주도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막 피동적으로 막 못 일어나고 수동적인 그런 아침이었다면 내가 스스로 아침을 깨우는 거죠. 일어나야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충분히 더 자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아침을 깨우고 그 아침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닌 하고 싶은 일들로 아침을 보내니 하루가 점점 더 능동적인 하루가 되고, 또 제 삶이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점점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떤 그 성공, 그 하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니지만 내가 아침을 원하는 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되게 큰 성공 경험이 되었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더 믿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과거 그 이야기를 드려서 알겠지만 상당히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뭐 나서고 이런 걸 되게 좀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도전을 해보고 싶어지고, 어차피 내가 사는 인생 좀 후회 없이 살아보자 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강연들, 그 다음에 마라톤을 또 도전을 해서 풀코스 완주를 했고,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면서 정말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오늘도 사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고 정말 내 인생 조금이라도 젊은 날, 작년에 한번 바디 프로필 찍어보자 해서 찍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명상 치유사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이 마지막 사진은, 6번째 사진은 구본영 선생님이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지리산에 있는 단식원 생활을 하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곳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구본영 선생님이 머물렀던 그곳이 어떤 곳일까 궁금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한 열흘 정도 단식 생활하면서 정말 힐링을 하고 또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어떤 이런 배움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되게 인생의 다양한 멘토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또 다 진짜 각자만의 자신의 그런 아침 의식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왼쪽 위에부터 한 분씩 소개드리면 이제 다꿈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자기 개발 뭐 이런 재테크 관련 그런 학교, 다 큰 어른들이 꿈꾸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꿈을 찾아주는 그런 학교 대표님 청울림님이시고, 가운데는 마인드스쿨 대표님 조성희 대표님이시고, 강원국 작가님도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좀 알게 됐는데, 만나게 됐는데, 또 감사하게 어떤 팬클럽 같은 게 운영이 되면서 뭐 같이 오프라인에서 또 같이 만나서 공부도 하고요. 한근태 작가님도 제가 한근태 작가님은 청울림님이 책 소개로 알게 됐는데, 한근태 작가님도 정말 아침을 위해서 정말 저녁을 되게 관리를 잘하시고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좀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안울동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운동을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정원 대표님은 사실 제가 알지는 얼마 안 됐어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좀 보내는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책가 강연이라는
책과 강연이라는 뭐 출판 그 매니지먼트 대표님이신데 아침마다 이제 30분씩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는데 그 강연이 저한테는 상당히 너무 의미 있고 하루를 샀는데 되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멘토님들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만일 아침이 없었다면 이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다 대부분 아침을 통해서 연결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어떻게 제 인생이 달라졌냐 하면 우선 어머니께서 술을 끊으셨어요.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저 스스로도 박수 치고 싶은 제 정말 평생 소원이었던 건데 어머니께서 정말 술을 끊으시고 제가 달라지니까 어머니도 달라지시면서 결국 술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단주하신 지 4년 정도 되셨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제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부부싸움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부부싸움 없으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서로.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 정말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남편이 또 송중기 닮았어요. 저만의 송중기. 저만의 송중기. 뭐 남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진짜 너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요즘에 자꾸 초상권을 운운해가지고 마음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진짜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주인으로 월세도 받고 있고요. 예전에 감정에 되게 노예처럼 뭔가 휘둘리고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감정의 정말 중심을 잡고 주인의 삶을 살고 있고 예전에 이제 어떤 소비자의 삶, 뭐 그런 특히 지식 같은 경우, 뭐 블로그 예전에 저는 검색용으로만 사용을 했지 내가 블로그에 뭘 해보겠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침을 통해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얼마 전에 방송 나온 것도 그 작가님께서 블로그 통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블로그에 이제 그 미라클 모닝 기록을 많이 올려놓으니 미라클 모닝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남들이 얘기하면 그래 내내내 하던 삶이 지금은 왜 그렇지? 왜 그래야 하지? 하면서 이제 질문 있는 삶을 살게 됐고 예전에는 이렇게 뒤에서 남의 그 무대 위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젠 제가 정말 주연의 삶, 내 인생의 주연의 삶을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고 남들을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지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이제 가까스의 곳에서 조금씩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 과거에 많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미라클몬이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미라클 모닝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 물 좀 한번 마실게요. 자, 우선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책에 말씀드렸듯이 책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2016년에 이제 할 엘로드가 쓴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면 동명의 자기계발서에서 따온 개념이다. 오전 6시 이전 이른 시간에 일어나 독서, 운동, 명상, 영어 공부, 재테크 등 자기계발 루틴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하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 6시 이전 이른 시간에 꼭 일어나야만 미라클 모닝은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미라클 모닝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강박 그리고 일찍 일어날수록 나는 미라클 모닝을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 기상 시간에 대한 비교를 하고 나한테 맞춰 해야 되는데 남들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무리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패를 하고. 그래서 하렐로드도 그 책에 보면 미라클 모닝 책에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일찍 일어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찍 일어나면 좋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진영 씨 이거는 방송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박진영 씨는 8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그 박진영 씨는 미라클 모닝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6시 이전에 기상해야 미라클 모닝이라면 미라클 모닝이 아닌데 저는 이분만큼 진짜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년 전 방송이 17년이었기 때문에 현재 남은 20년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래서 8시에 일어나서
정말 거의 기계적이에요. 로봇 완전 AI 수준. 15분 식사, 30분 체조. 이 체조도 본인이 다 만든 걸 하고요. 30분 발성에 2시간 운동, 5분 옷 입기. 이거를 정말 매일매일 한대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하진 않겠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정말 전 미라클 모닝이거든요. 아침에 정말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새벽 기상에 연연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인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닥꿈스쿨의 그런 자기개발 프로그램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메이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로건이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데 정말 그래요. 내가 매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많이 변화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나를 바꿔나가면 결국 미래에는 내가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 말은 정말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보시고 큰 소리로 외쳐보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새해 1월 1일 맞이할 때 어때요? 마음이 되게 새롭죠.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정말 잘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시작은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제 애정한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시작이거든요. 그 이태원 클라스 새로운 시작은 그 노래를 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진짜 시작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들뜨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시작은 사실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내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시작은 막 새해 1월 1일은 막 해가 사실 다른 해가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은 막 일출 보러 엄청 막 여기저기 많이 가요. 매일매일 똑같은 해가 사실 뜨는데 그날은 뭔가 특별한 해야. 그래서 막 전국 각지에 막 차 막 밀렸는데 막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그 해를 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 해만 특별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작은 전 하루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루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한번 내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세요? 흡족하십니까? 네, 아마 신희찬 PD님은 뭐 충분히 뭐 좀 흡족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내분하고 같이 막 아침에 막 뭐 러닝, 뭐 산책 이런 것도 하시고 뭐 독서도 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또 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뭐 아침을 잘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아침을 떠올리고 채팅창에 한번 써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한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침을 한번 말씀해 네, 보시죠. 한번 이게 왜냐면 생각만 하는 것과 쓰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면 공개가 꺼려지시면 공개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메모라도 한번 본인 카톡 보내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3분 드릴게요. 제가 딱 시간 3분만. 네, 혹시 뭐 음악 같은 거 하나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음악을 따로 준비를 못했네요. 신희찬 네. PD님 혹시 여기서 음악을 틀 수 있나? 네. 한번 3분만 진짜 이게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재 내 모습을 알아야지 어떤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 모습 현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변화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께는 우리 유선희 작가님께 책 네, 나오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주시거나 정말. 하실 네. 겁니다. 열심히 네. 참여하세요. 와, 아침에 책과 강연 이정훈 대표님의 강연과 함께 시작합니다. 박수. 오. 아주 훌륭하십니다, 진짜. 네. 얼굴이 어두운 피곤에 쩌든 아침입니다. 창스님. 아, 네. 또 한번 그냥 짧게라도 한번 아내와 아가보다 늦게 일어나서 미안해요. 아, 네. 그리고 그대로 커피 타고 출근이요. 그렇죠. 보통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어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와, 12월 3일부터 매일 5시 일어나 108배와 명상을 하고 계세요. 대단하세요. 저도 108배 사실 아침 했었는데 힘들어서 좀 하다가 못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4시 이상에서 노트북 전원을 켜고 세수를 하고 물을 떠서 책상에 앉고 저기 이정훈 대표님이신 겁니다. 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되게 본인의 그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시죠. 명상. 아, 여기 계신 분들 다 왜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계신 거 아닙니까? 다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눈 뜨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진 몸을 일으키기 힘들고 외로운 아침.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고요.
3주 차. 3주 차면은 21일이 또 되게 한 고비의 시간인데 잘 버티셨네요. 2달째 매일 도전하는 느낌이고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시고 계세요. 4시 이상 훌륭하시네요. 네, 미지근한 물 저도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양치하고 그 다음에 음양탕 마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섞어서 한 잔 마시면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그니엘님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랜선 미모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정훈 대표님 강의도 들으시고. 네. 네, 이제 뭐 다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은 벌써 이렇게 잘하는데 너무 이렇게 스스로 좀 약간 소극적이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러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우러 왔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를 하게 된 게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성공하고 행복한 미라클 모닝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안내를 빠르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간 사운드가 들고 있는데 누구실까요?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놓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참석하신 네. 분들 목소리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나 작가님. 제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계속.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렐로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누구나 10등급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나는 5등급에 만족하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등급의 삶이 이런 제가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얼마나 지금 현재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그냥 스캔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등급과 그 다음에 최하 등급이 어떤 건지 그러면 그 부분을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들이 막 다 10등급이라고 해도 하나가 빵꾸가 나 있으면은 삶이 이렇게 잘 굴러가기가 힘들거든요. 약간 이런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바퀴 한쪽이 안으로 쑥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으면 굴러가기가 힘들잖아요. 덜그럭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카테고리들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등급을 향해 가게끔 만드는 게 이제 목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미라클 모닝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아침을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아침을 스스로 일어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침을 전 좋은 기분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괜히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 이미 벌써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상 시간에 제가 목표한 기상 시간에 못 일어나면 그게 너무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지? 막 좀 더 잘 수도 있죠. 사람이 졸리면 피곤하면. 근데 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5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뭐 한 5시 5분에만 일어나도 나 못 일어났다. 실패했다. 오늘 미라클몬이 실패다.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기분을 하루 시작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기상 시간에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아침을 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다음날 소풍 가요. 뭐 크리스마스. 그러면 눈이 어때요? 번쩍번쩍 떠지잖아요. 왜? 다음날이 기다려지니까. 어떤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어떤 설레는 일을 할 거를 미리 생각해 놓으면은 눈이 더 잘 떠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재미있는 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미에만 사람의 삶은 재미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재미와 의미가 함께 가야지 더 내 삶이 성장하고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미 있는 일까지 함께 더해주는 게 저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했을 때는. 그러면 왜 미라클 모닝인가? 뭐 설명드렸지만 이 파울로 코엘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의 아침엔 저마다의 숨은 행운이 있대요. 그래서 다들 각자의 아침에서 나의 행운을 좀 발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행운, 내 기적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분들도 그렇고 너무 유명하신 분들도 다 승리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또 승리하는 아침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이냐?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되게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챕터가 승리하는 아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아침이 이거예요. 이 루틴들.
잠자리 정리,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거기에 언급한 거는 잠자리 정리하기, 명상하기,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 차 마시기, 아침 일기 쓰기. 사실 이거 보면은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성공자들이 승리하는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에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점점 또 다른 것들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뭐 독서도 할 수 있고, 뭐 그 외에 자기가 이제 어떤 또 새로운 루틴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꼭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중에 정말 어떤 하나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하나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시고 그거를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 5분 아침일기라는 거는 여기에 써있는 아침일기, 아침과 저녁에 쓰는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명언과 함께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저한테 저 한 2권 정도 썼는데 되게 짧은 시간, 쓰는데 아침에 5분? 10분도 안 걸리는데 상당히 제 삶을 또 많이 변화시켜줬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은 이거 한번 사서 써보세요. 도움이 저한테 많이 된 일기장이에요. 자, 그래서 왜 아침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작. 새해 1월 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침을 잘 시작해야지 하루가 더 온전하게 보낼 수 있다. 그 다음 2번째는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머리의 상태가 상당히 맑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을 자면서 이제 머리 이제 복잡하고 이제 막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자는 동안 해소가 돼서 머리가 상당히 맑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침이.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아침은 상당히 그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때 몰입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거의 3시 반, 4시 뭐 이 사이에 거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7시가 금방 눈 깜빡하면 진짜 7시예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몰입이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성도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은 내가 누가 뭐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내가 뭐 강연을 가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 가족이 아픈 거 제외하고. 저는 뭐 가족들이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응급실 몇 번 가고 이런 적은 있지만 그런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온전히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을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본영 선생님의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본영 선생님은 하루를 22시간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요. 왜냐, 이 2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 온전히. 그 시간이 없다면 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뭐 근근히 버티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시간을 아침 시간으로 2시간 이상 저는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미라클 모닝을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4가지 크게 유형이 있는데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욕심쟁이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밤 시간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육퇴라는 말이 있어요. 육아를 퇴근한다. 아이들 자고 나면 그 시간이 너무 꿀 같고, 이 시간에 정말 내 휴식 시간, 넷플릭스도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밤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물론 달콤하지만 아침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달콤해요. 달콤할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영양가도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밤과 아침을 둘 다 가져가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을 이기냐, 그러니까 알람 맞추고 아침에 알람 소리하고 싸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일찍 자고 내일을 위해서 일찍 안 자면 일찍 일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일찍 자면은 당연히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어렵죠. 밤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꼭 나는 밤을 포기하고 아침을 선택한다. 이게 되셔야 돼요. 나는 밤도 가져가고 아침도 가져갈 거야. 이건 어려우세요. 그래서 밤을 포기하고 아침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완벽주의형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기상 시간이라든지 루틴이라든지 도구들에 대해서 되게 너무 집착을 하면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을 좀 가지시라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근데 점점 더 내가 자연스럽게 이게 루틴화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막 루틴은 너무 강박적으로 하다 보면은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융통성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좋다니까 시작은 하는데 내 것이 없으면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작은 좋다 하니까 하되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나만의 이유와 나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은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확 솟아올라요. 동기가 오르는데 뭐 이정호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사람이 의지는 의지력이잖아요. 의지도 사실 힘이거든요. 이 의지력이 매일매일 충만할 수는 없어요. 의지력이 당연히 꺾이고 사람이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이 의지력을 잡아주는 게 결국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나를 좀 이렇게 가둬둘 수 있도록 뭐 함께하는 사람을 만든다거나 뭐 나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게 동기에만 앞서서 의욕에만 앞서서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동기가 꺾이고 의지가 떨어질 때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성공하는 미라클 모닝은 어떤 것이냐? 미라클 모닝 제가 성공 프로세스 12단계를 좀 많죠. 근데 좀 많긴 하지만 한번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 변화 의지, 어떤 결심,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강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뭔가 저한테 어떤 개인적인 요청을 하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변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등급의 삶의 그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현재 몇 등급의 삶을 살고 있나 점검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난 너무 만족하고 지금도 충분하다 하면은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 사실 만족스럽지만 조금 더 나은 제가 됐으면 하기 때문에 아침을 또 깨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싶고 어떤 그런 목표가 있다면 변화 의지를 좀 한번 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심하기 얘기했듯이 나는 밤을 포기하고 아침을 선택하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밤을 반드시 포기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왜 그렇다면 미라클 모닝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좋다니까 한다 이거는 안 돼요. 왜 하는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침에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는 이유가 나한테 분명해야지 이거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는 톡방을 보면은 뭐 수험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시험 준비 뭐 취직 기타 등등 이런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만 설정을 하면 그게 딱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난 이미 내가 원하는 걸 해버렸잖아요. 의지가 없게 이게 내가 원하는 이 시험을 합격했다. 그럼 나는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사실 목표가 생겨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게 작아지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런 과거에 어떤 어려운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하고 성장을 했고 이거를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 목표는 어떤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을 쓰기 위한 루틴은 당연히 글을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점점 좁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루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루틴을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표 달성 루틴이면 글쓰기만 한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루틴만 넣으시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루틴도 함께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독서도 글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전 책을 읽는 거에 상당히 저한테 힐링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 또는 저는 또 이제 아침에 명상을 하거나 그다음에 저는 막 타로 카드 뽑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타로를 그냥 뽑아서 오늘 하루 나 어떤 하루가 나한테 펼쳐질까? 막 이런 게 되게 그냥 즐거워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루틴들을 좀 만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사실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공표를 하시면 좋아요. 내가 혼자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공표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뱉는 순간 난 이 약속을 더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행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그냥 긍정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막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나 오늘 늦게 일어나서 실패했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일어났으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무엇이든 하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지금도 못 일어나셨잖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일어나신 게 얼마나 다행이냐. 예전 자신과 좀 비교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가져가고 긍정을 해라. 무조건 긍정하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록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기록을 하면은 특별해져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블로그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제가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았을 리도 없었고, 제가 혼자서 1000일 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알게 뭐예요. 그쵸? 근데 제가 블로그에 매일매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관찰하고 내 삶을 관찰을 하고 또 기록을 하면 그거를 보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게 되고 또 개선을 해서 더 나은 내가 되게 됩니다. 기록을 좀 하시라고, 일기장에 쓰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좀 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하면 더 좋아요. 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이거 했는데 잘 못하면 뭐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뭐라 할까봐 공개를 못하겠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 나는 잘 못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내가 실패하더라도 저는 사실 제 사전에 실패라는 단어는 없어요. 저는 실패 또한 그냥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없다. 성장과 성공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실패도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고 결국 내가 성공하면 그 실패 또한 내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되고 저도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개하셔서 기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를 하면 좋은 것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런 응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응원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힘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면 물론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픈톡방을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런 커뮤니티들을 활용하셔도 좋고, 요즘에 뭐 챌린저스만 해가지고 앱도 되게 많아요. 뭐 보증금, 뭐 동기부여라고 해서 돈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걸면 내가 이 돈을 찾아와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하고 있다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을 좀 믿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지금 책 쓴다고 말한 지가 벌써 3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완전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주변에 이제 도대체 너 책 언제 나와? 막 이제 막 압박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년 올해가 목표이긴 하지만 올해는 정말 제가 꼭 정말 다시 한번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네. 이렇게 자신을 믿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목표 달성합니다. 저는 분명 책을 올해 꼭 목표 달성해서 책을 이게 들고 다시 진짜 출간 작가로 다시 여기서 강연을 할 거고요. 그때 좋습니다. 정말 불러주실 거죠? 네. 네. 그 기쁨을 정말 그때 만끽하셔야 되는데 또 이때 내가 책 나왔는데 책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막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책이 나오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책이 나오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책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막 또 걱정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목표 달성했을 때는 정말 기쁨을 만끽하시고 그 성공을 정말 스스로 축하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게
책을 썼다면 이게 저는 혼자의 힘으로 절대 못 써요. 지금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정말 이 책 쓰는데 도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말 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절대 알아도 말을 한번 해주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정말 감사 표현에서 욕먹을 일 없으니까 많이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은 저는 나누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이거를 내가 혼자 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하면 저도 사실 강의하기 전보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제가 또 더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누기까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 프로세스고요.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벌써부터 뭐가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막 인상이 막 써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우선 무조건 성공한 루틴 하나만 정하세요. 저는 제 기준에 무조건 성공한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운영하는 오픈톡방에 굿모닝 인사 남기는 게 저는 그냥 그게 성공이에요. 가끔 저는 또 거기다 굿모닝하고 잘 때 있어요. 왜요? 늦게 자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자면은 어떻다고. 네. 그래서 우선 가장 루틴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쨌든 매일매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큰 게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작은 거 하면은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주 작은 습관도 마찬가지고 많은 습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예요. 왜냐하면 작은 거 하면은 어차피 일어났는데 내가 뭐라도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책 한 줄 읽기 하면 한 줄만 읽고 끝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책 핀 게 아까워서 2줄 뭐 한쪽 읽겠죠. 그래서 정말 가장 작은 그런 루틴을 좀 실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이게 매일 성공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오늘도 해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해냈어. 이기는 하루, 이기는 아침, 성공한 아침 맞이했다. 하다 보면 당연히 내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아침을 시작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라 하면 저는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거. 아침을 정말 좋은 기분으로 내가 좀 늦게 일어났더라도 설사 만약 아무것도 못했더라도 내가 정말 눈 뜨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근데 저는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제 주변에도 지금 젊은데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2분이나 계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눈 뜨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언제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눈을 떴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 사실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많은 분들이 저 오늘 미라클 모닝 실패했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실패가 아니고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안 한 건데 내가 안 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핑계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냥 못했다. 그냥 내가 그냥 안 했다. 나는 그러면 다시 하기를 선택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만약 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한 거야 내가 스스로. 내가 안 했구나.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안 한 거를 나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침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고 저는 앞으로 제 인생 더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많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어떤 밑바탕이 돼서 저를 되게 강인하게 좀 만들어줬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되게 강인한 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어떠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 내가 미래에 원하는 모습, 그리는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계속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현재를 좀 저는 막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를 좀 막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게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막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사실 명상은 되게 이렇게 가슴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명상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허그 같은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남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되게 안고 정말 가슴과 가슴을 맞닿아서 서로의 가슴으로 소통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감사와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색해요. 내 배우자한테도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가족들끼리 사랑 표현 많이 하시고, 감사 표현 많이 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정말 사랑 표현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렇게,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셨어요.